트레이더조가 너무 좋아서 아마존하고는 정말 반대거든요. 사랑방 같은 이웃 동네 마트를 지향해요. 모든 사람들이 단골이고 여기 정말 사람을 보러 와요. 그러니까 발에 채이는 게 직원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우리 여기 있으니까 물어봐요. 저희는 배송을 안 해요. 너는 살려면 여기를 와야 된다. 온라인 쇼핑 없어요. 인격체로서 대접받는 일하면서 가장 최고령자가 73살이세요. 그분은 허리도 굽으셨고 캐시를 하게 되면 줄을 쓰시는 분은 나이대가 비슷한 분이셔서 맨날 손자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고객이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람 대접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데여서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이사민 기자입니다. 요새 N잡에 굉장히 관심들 많으시죠?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전 구글 커뮤니케이션 디렉터이자 작가님이시기도 한 정김경숙 작가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대 감사합니다. 네, 로이스 작가님께서는 과거 갓생러로 굉장히 유명해지시고 구글 코리아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구글 본사 직원으로 넘어가신 케이스여서 큰 화제가 되셨거든요. 갑자기 또 N잡러가 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실리콘밸리의 엔잡러로 지금 살고 있고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기업에서 30년을 있었으니까 회사 물이 들을 대로 들었고 네. 근데 지난 1년을 구글에서 정리해고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 2023년도 1월 달에 12,000명을 전 세계적으로 해고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거의 매주 구글은 해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한국은 시체말로 자기 성과가 안 좋아서 잘린 거. 네. 근데 그거는 파이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레이오프는 이제 구조 조정에 의한 정리해고여서 이력서에도 정리해고는 아주 정말 떳떳하게 이직하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말을 해요. 저희 로이스 작가님께서는 레이오프에 네, 해당하시는 정리해고, 케이스이신 거고 그 요번에 나온 새 책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네.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해고 통지를 받고 내가 그동안 안 해봤던 거를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뭘 내가 그동안 해보고 싶었지라고 리스트업을 해봤어요. 일단 금방 10개가 넘었는데 이제 하나는 슈퍼마켓, 그러니까 마트에서 한번 일을 해보자. 근데 특히 생각했던 거는 고객들한테 정말 그 감동을 주는 슈퍼마켓이 있어요, 미국에. 그래서 트레이더조라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좀 일을 해보고 싶다. 그랬고 이제 두 번째는 스타벅스에서 정말 커피를 좀 만들어 보자. 또 하나는 운전을 좀 해보자. 이제 운전이라는 게 특별한 게 싫으나 좋으나 한 공간에 모르는 사람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택시 운전사가 됐고 그리고 이제 펫시터라고 해서 애완동물 이제 돌봐주기 해서 고양이를 돌봐주는 출장 돌보미가 됐습니다. 그 이외에는 IT 기업들한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을 하고 계속 책을 썼으니까 작가 이것도 하면 6개. 그럼 총 6개의 일을 동시에 하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레이오프의 충격이 사실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을 하셨을까요? 제가 구글에 다니면서 구글 코리아도 그렇고 구글 본사도 그렇고 좀 활기치고 다니는 사람이었고 구글 문화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문화 전도사처럼 있었어요. 그래서 구글 사람들이 정말 너는 뼛속까지 구글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구글이라는 렛데르가 한순간 없어진 거잖아요. 상실감? 허전함? 이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내가 2023년도 1월 20날 금요일 아침이었는데 이제 자다가 아침 이제 일어났죠. 일어나서 보통 이메일 먼저 보잖아요. 회사 메일 이렇게 딱 여는데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윙윙대고 안 돌아가서 뭐가 버그가 있나 보다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개인 이메일을 열었어요. 근데 여러 개 이메일 중에서 하나가 제목이 Notice regarding your employment라는 게 있는 거예요. 몇 줄 읽었더니 우리는 너 잡을 더 이상 갖고 있질 않아. We at Google no longer have your job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보고 무슨 농담 같지도 농담이고 완전히 피싱 메일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닫아버렸어요. 더 읽지도 않고. 근데 그리고 나서 5분 있다가 저를 미국에 이끌어주신 이제 부사장님이 전화를 하셔갖고 괜찮냐고 물어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난 또 제가 되물었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간밤에 우리가 12,000명 해고 결정을 했고 너희 팀이 다 임팩이 됐고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including yourself. 현실감이 안 느껴져요. 처음에는 혹시 내일 정도 회사가 이 이메일 실수로 보냈어 하지 않을까. 보내야 되는 걸 너한테 잘못 보냈어. 실수했어. 미안해. 이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다음에는 타협인데 세 번째 단계가
그래, 뭐 30년 일 열심히 했고 세버런스 패키지라고 있거든요. 정리해보고가 되면 이제 패키지를 받으니까 그래 패키지도 받았으니 뭐 나쁘진 않네. 그래도 이제 씁쓸함이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럼 이 기회를 정말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걸 해보자라고 이제 진짜 적극적 수용 단계가 된 거예요. 처음에 시작했던 게 트레더조였고 트레더조는 제가 금요일 날 정리하고 통지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주말 일요일 밤에 어플리케이션을 냈고 그다음에 제가 어플리케이션 온라인으로만 내면 이 사람들이 장난한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 이력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안 받을까 봐 다시 이력서를 출력해서 매장까지 갔죠. 나 스토어에 하고 싶으니까 왔다. 그래서 바로 열흘도 안 돼서 저는 트레더조에 취직을 했고 스타벅스는 그 뒤에 이제 3월 달부터 어플라이를 했고 이제 일 자체는 5월 전에 시작을 했는데 거기는 매니저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너 혹시 본사 어플라이 하는 거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야, 나 너네 매장이야. 난 매장에서 일하는 거야. 그럴 정도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파격이었지만 저로 봐서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라도 빨리 좀 더 경력을 쌓아야겠다 하고 바로 재취업을 하는 케이스신 것 같은데 왜 재취업에 바로 뛰어들지 않고 다른 뭐 알바라든지 엔잡이라든지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걸까요? 일단 제가 해고 통지 받은 게 1월 말이었고 정식으로 회사에서 퇴직하는 건 4월 1일부터 이제 저는 퇴사자이기 때문에 뭐 이 2달이 있잖아요. 그럼 2달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회사를 안 가도 되니까. 근데 비어있는 시간을 집에만 있으면 공허감과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에 대한 자존감의 상실감이나 자존감의 바닥이나 이거를 제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나를 좀 바삐 채워야 되겠다라는 게 있어서 이제 그래서 하나 둘씩 하게 된 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2달 갖고는 배울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그럼 최소한 6개월을 해보자라는 거였고 6개월 뒤에는 한번 잡을 잡아볼까 했는데 사실 실리콘밸리가 구글뿐만 아니라 모든 IT 회사들이 다 레이오프를 하다 보니까 잡 시장에 뽑는 사람은 없고 취직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적기는 아닌 것 같다.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시간을 갖자. 그래서 이제 1년을 그럼 해보자. 그다음 1년이 이제 다 돼가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해서 여기서도 책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정말 트레더조가 너무 좋아서 트레더조의 그런 경영 방침이나 마케팅 전략 이것들이 온라인 디지털 중심적으로 가고 있는 뭐 아마존하고는 정말 반대거든요. 근데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트레이더조에 대한 애정이 진짜 크신 것 같은데 그 여러 가지 했던 알바 중에서 제일 적성에 맞으셨다고 쓰셨어요. 트레더조의 가장 특징은 고객들과 접점이 되게 커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마트를 간다라고 하면 그냥 뭐 빨리 사갖고 그냥 스캔 딱 해갖고 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국적인 체인이면서도 사랑방 같은 이웃 동네 마트를 지향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단골이고 스파게티 면을 사면 너 이걸 갖고 뭐 토마토 소스를 할 거야 아니면 뭐 알리올리오를 할 거야를 다 묻고 아직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이런 레시피가 있는데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막 파 사면은 다 이렇게 잘라놓고 냉동실에 얼려놓거든요. 그걸 알려주면 야 그거 너무 좋다라고 제 이름을 명찰 보고서 이름 기억하고 또 오는 사람 있고 저보고 시간대가 언제야 시프트를 물어보고 그때만 찾아오는 사람 있고 그러니까 여기 정말 사람을 보러 와요. 그런 기업 문화가 너무 좋고 저희가 매장이 보통 여기에는 대형마트의 4분의 1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직원 수는 150명이에요. 그러니까 발에 채이는 게 직원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물론 오픈하기 전에도 진열을 해놓지만 낮 동안에 계속 진열하는데 어떨 땐 저 같으면 짜증날 정도로 막 박스를 놓고 막 진열하니까 좀 치워주지 이런데 그렇게 진열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목적은 뭐냐면 우리 여기 있으니까 물어봐요. 근데 저희는 정말 발에 정말 치이는 게 사람이다 보니까 맨날 얘기하고 그게 정말 다르다. 그러니까 고객들과의 접점이 있는 그런 마트. 정말 다른 정과 사랑이 흐르는 그게 정말 특이하고 다르다 보니까 저희는 배송을 안 해요. 너는 살려면 여기를 와야 된다. 이거 배송 안 하고 온라인 쇼핑 없어요. 온라인 홈페이지 있지만 여기서 쇼핑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또 멤버십 없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멤버다. 그 다음에 할인 없어요. 에브리데이 우리는 가장 최저가 합리적인 가게다. 그래서 그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은 여기서 뭘 살려면 와야 된다예요. 그리고 우리는 최고의 경험을 주겠다라는 거고 오면 너무
정말 행복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도 너무 행복하고 직원을 저희는 크루 멤버라고 네. 부르는데 크루들을 체 노동자로 안 보고 정말 1대1 보통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느껴져서 그분들도 먼저 하이하고 하와이 듀를 더 먼저 하거든요. 진짜 인격체로서 대접받는 일하면서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물건을 진열해야 되고 무게가 무거운 또 카트 끌어야 되고 좀 육체 노동 강도가 클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연령대 있으신 또 직원분들도 많이 채용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보통 18살부터 찍는데 가장 최고령자가 73살이세요. 그분은 허리도 굽으셨고 트레이더조에서는 다양한 고객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이 있다. 그 아까 73살 되신 분은 캐셔를 하게 되면 줄을 서시는 분은 나이대가 비슷한 분이셔서 맨날 손자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고객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저는 또 오히려 아시아계 분들이 더 많이 편하게 물어보세요. 트레이더조가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면접을 무려 2번이나 보셨다고. 맞아요. 정말 면접도 심지어 1시간씩 본다고 맞아요. 하던데 어떻게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력서를 내고 면접이 잡히고 그래서 1차 면접을 저희는 중간 매니저를 메이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진짜 근데 저 메이트예요. 벌써 1년도 안 축하드립니다. 돼서 메이트 승진했습니다. 매니저. 오. 매니저인데 그래서 이제 메이트가 2명이 저를 면접을 받고 보통 아르바이트 질문 그거예요. 너 언제 시간 가능해?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 이게 다예요. 솔직히 다른 아르바이트였는데 여기는 정말 트레더조의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 뭐야? 이게 사실 애플의 전형적인 인터뷰 질문이에요. 애플 제품 중에서 뭘 좋아해? 왜 그래? 이거거든요. 첫 질문이 여기도 트레더조에서 너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야? 왜 그래?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서 또 상황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면은 동료들하고 의견이 안 맞았어. 어떻게 해결할 거야? 마치 무슨 대기업 똑같아요. 그래서 1차 면접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시간 다 가고 1차 면접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2차 면접을 스토어 매니저라고 하는데 저희는 총괄 캡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캡틴하고 면접을 해요. 그거는 보통 일주일 뒤에 잡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차 면접 보고 너 가만히 있어. 캡틴 불러올게. 그래도 캡틴 불러서 저희 1차, 2차를 다 한 거예요. 당일에. 그리고서 집에 가고 나서 바로 너 됐어.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트레이더조 들어오는 게 쉬운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로. 그랬는데 막 안 돼서 막 이제 캐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저한테 쓰거든요. 중년 미국 여성이었는데 여기 인터뷰 어떻게 봤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I'm sorry 이제 그랬더니 I failed 19 times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많이 떨어지고 여기가 사실 시급이 가장 높아요. 다른 인기도 굉장히 많은가 인기가 보죠? 높고 일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정말 사람 대접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데여서 가장 인기 좋은 마트. 로이스님께서는 트레이더조 메이트로 네, 계속 메이트로 일을 하고 계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일이 약간 다른가요? 그 처음 들어왔을 때랑? 사실은 기본적인 건 다예요. 저도 집 나르고 더 힘든 걸 해요. 더 어려운 걸 하고. 왜냐하면 미국은 사실 슈퍼바이저나 매니저들이 보통 직원들이 꺼려하는 거고 더 하기 어렵고 싫어하는 거를 정말 더 솔선수범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넌 돈을 더 받는 거야.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나라랑은 반대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뭐 화장실이 뼈리 더 더러워진 날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팔레 들어가는데 지게차라는 게 있거든요. 포크 리프트라고. 그것도 운전한 걸 배웠어요. 그건 또 매니저만 할 수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게차도 운전하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 육체 노동의 중요함도 알게 됐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너한테 컴퓨터 뺐으면 뭐 할 수 있겠어. 저도 갑자기 컴퓨터가 없어지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주는 자신감이 있어요. 네. 거의 한평생을 계속 이제 사무직만 그쵸. 하시다가 네. 처음으로 땀 흘리는 노동에 맞아요. 대해서 육체 노동을 조금 한 거죠. 그 자신감이 다른 거에도 자신감을 주더라고. 무슨 일이 나한테 일어나도 나는 살아남을 수가 있구나. 이런 거에 자신감. 내가 이렇게 생존력이 강한 사람이구나라는 육체뿐만 아니라 멘탈까지. 이래서 여러 가지 알바를 해봐야 된다. 저 정말 강추.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갑자기 회사가 그만뒀을 때 내가 뭘 좋아하지 찾으려면 너무 늦으니까 내가 잡을 갖고 있을 때 조금 사이드로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걸 조금씩 해봐라. 이제 그런 걸 사이드 허슬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바리스타가 됐든 아니면 소믈리에가 됐든 아니면 그 어떤 잡이라고 했든 약간 맛을 좀 봐봐라. 또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은퇴 예행 연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에 대해서 우리 약간 로망이 있잖아요. 정말 이 정도 모으면 난 은퇴한다. 근데 사실 막상
자기의 본연의 잡이 없어졌을 때 얘 그 자존감이나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저는 사실 은퇴하게 될 때 가장 겁나는 게 인색해질까 봐가 겁나요. 왜냐면 돈이 통장에는 있어도 매달 들어오는 게 없다 보면 5천 원, 뭐 10,000원 누구 주는 것도 바리바리 떨리면 어떨까. 안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물가로 봤을 때 그래 한 3,000불 정도는 알바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3,000불 정도 들어오면 인색해지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네트워킹. 은퇴를 하게 되면 일단 내 렛베르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지고 또 안 만나지게 돼요. 날 뭐라고 소개하지? 지금 저는 또 그 연습을 한 거예요. 소개하려면 뭘 하게 되지? 근데 지금은 실리콘밸리에서 여러 가지 잡을 하고 있어요. 엔잡 너라 불러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한번 은퇴 예행 연습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트레이더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맞았는데 또 스타벅스는 또 힘들어하셨다고 들었어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좀 힘드셨던 걸까요? 두 가지인데 스타벅스도 그 바리스타가 커피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캐셔가 있고 바리스타가 있고 뒤에서 서포터가 있어요. 이거를 다 하는 거예요. 동시에요? 아니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2시간은 캐셔하다가 그 다음에는 커피 만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캐셔를 할 때 어려운 점은 우리 시킬 때 보통 이건 이제 우리 아잖아요. 뭐 아니면 따아, 아니면 라떼. 이거만 하는데 거기는 왜 이렇게 메뉴가 많은지. 일단 메뉴가 100가지가 넘는데 그걸 다 변형을 하는 거예요. 커스터마이제이션. 라떼를 시킨다고 치면 보통 라떼에 우유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뭐 무지방, 저지방. 아니면은 뭐, 요새는 두유? 근데 그 우유가 12가지인 거예요. 무지방부터 2% 저지방이 있고, 뭐, 그 다음에 헤비크림도 있고, 핫사네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지테리안 쪽 가면 소이밀크, 오트밀크, 코코넛 밀크, 아몬드 밀크, 이게 있어요. 다 못 외우겠는데. 그러니까 밀크도 그걸 다 알아서 달라 그래. 근데 또 하물며 카페인하고 디카페인 달라 그러잖아요. 이걸 또 50%는 카페네이트, 50% 디카페인트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다 입력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같이 이제 초보들은 너무 힘든 거죠. 지금도 가장 당황했던 순간은 마지막에 anything else? 그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45 그러는 것을 나는 온지 얼마 안 돼갖고 145가 또 다른 뭐가 있나 보다 메뉴가 What is 145? 근데 그랬더니 그 온도를 145에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게 약간 미지근한 건데. 그 뒤에도 뭐 170도 해달라는 사람, 뭐 180도 해달라는 사람, 되게 많더라, 나중에 보니까. 근데 쉽지 않다. 바리스타 쉽지 않다. 그 다음에 또 리프트에서도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리프트 하면서 정말 다양한 손님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승객분들이 있을까요? 남는 승객 중에서 한 분은 운전하는 게 정말 인생 철학 강의 듣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코를 부르셨죠. 저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이제 가까이 갔는데 큰 배낭에 맹인용 화이트 케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지팡이를 짚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뜻 봐서 저는 홈리스인지 알았어요. 이제 그분은 아니겠다. 근데 지나가서 차를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아무도 안 오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어떤 분이 받아서 어디 있냐고 했더니 자기 그 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뒤돌아봤더니 그분이 통화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너무나 사실 저한테 실망을 했던 게 언제나 다양성이나 아니면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다라고 나름 생각을 했는데 와 나도 굉장히 고정관념이 있었구나 태웠어요. 근데 그러다가 얘기하면서 근데 그분이 너 차 이름이 뭐야? 이 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기차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야 그랬더니 그분이 이 차 내가 볼 수 있었을 때 너무 쿨했어. 그런 디자인이 그런 거였는데 저는 볼 수 있었을 때라고 말하는 게 너무 쿨한 거예요. 그래서 May I ask what happened to your eyes? 그래도 혹시 눈에 무슨 일 있었어? 이제 그때 이분이 풀어놓은 게 풋볼 코치였고 어느 날 볼에 잘못 만져서 이제 시신경에 손상을 입어서 안 보이게 됐는데 그때 당시 수술하면 돼서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코비드가 막 터졌을 때여서 모든 수술이 다 스톱됐어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쳐갖고 이제 영구 시력 손실이 있어서 지금은 맹인이 되셔서 그 얘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와 근데 제가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운전하면서. 근데 자기도 6개월 동안 아무 데도 안 나가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내가 고칠 수도 없고 상황을 바꿀 수도 없는 거면 내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팡이 사고 밖에 나가는 연습하고 무릎팍 깨진데 또 깨져가면서 연습을 했대요. 제가 정말 8분을 같이 탔거든요.
이런 인생 철학 강의를 어디서 듣나 싶어요. 그래서 이 리프트를 하면서 600번 라이드를 뭐 모두 다 이런 강의를 들은 건 아니지만 너무나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리프트는 정말 꼭 해보고 싶다. 제가 다른 잡을 잡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사이더스를 하나하나씩 해 나가면서 극복을 해 나가신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뭐 엔잡러, 부업 이쪽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좀 나에게 맞는 엔잡을 찾을 수 있을까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하면 뭔가 나의 적성, 취미 이런 거랑 연결을 해가지고 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엔잡을? 일단은 자기 호기심, 호기심을 자극해야 돼요. 정말 해보고 싶은 거, 이거 난 좀 알고 싶다. 저는 사실 트레더조 가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호기심이 먼저 생겼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일을 해보고 싶었던 거고. 하나 해보면 겁나요. 용기 있게 해보겠다고 했지만 유니폼을 입고 그 매장 문을 들어서는데 너무 겁났거든요. 내가 정말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매장에서 스캔하는 거 보고 한국 사람들이 날 뭐라고 볼까? 구글에서 디렉터까지 한 사람이 이제 정리해고 돼갖고 뭐하니? 근데 그거를 깨기 시작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말만 들리면 더 얘기하거든요. 뭐 필요하세요?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깨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상하게 육체 노동에 대해서 조금 천시하는 그런 관점들이 좀 있는데 내가 약간 아깝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 내가 이렇게까지 대학원 몇 개씩 다니면서 막 공부했는데 이런 걸 하는 게 좀 맞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그런 걱정도 했었고 그렇게 기대감이 없었는데 일단 들어와 보니까 뼛속까지 마케터고 뼛속까지 커뮤니케이터 보다 보니까 모든 걸 그 시각에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더조에서도 왜 이 제품과 이 제품을 바로 옆에 진열하지? 그래서 그 섹션 리드가 금방 됐어요. 6개월 안에. 근데 섹션 리드가 되면 섹션 리드라는 거는 한 섹션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선식품 섹션, 뭐 생활비 섹션에 저는 쿠키랑 캔디 섹션을 맡는데 진열 제가 다 해요. 재고 제가 다 하고 주문도 제가 다 해요. 주문을 했는데 너무 많이 남아. 이래도 책임은 없지만 제가 다 해요. 제가 마케터로서 막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경험을 어디서 할 수 있는가. 물론 매장에서 근무하는 거가 되게 단순 노동 같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케터로서 또 커뮤니케이터로서 경험이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제가 지난 30년 동안 경험했던 산업은 딱 3개밖에 없어요. 모토로라, 뭐 방송통신, 제약회사, 릴리, 구글, 온라인. 30년 동안 3개였지만 전 1년 동안 리테일, 푸드 앤 베버리지, 물류, 아니면 트랜스포테이션, 저는 펫 산업까지 다 공부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1년 동안 제가 갖고 가는 인사이트는 인더스트리는 훨씬 넓어졌고 저는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컨설팅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정말 이걸 하지 않았으면 저는 좁아진 그 속에서만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 1만 명 만나기 프로젝트라는 걸 또 진행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별을 갖고 알바를 하자라고 해도 큰 하나 목표가 없으면 그냥 다 흩어진 모래알 같이 되고 성취감도 없을 것 같아서 프로젝트 이름을 보자. 그래서 1만 명 만나기. 제가 아까 리프트 하면서 만났던 풋볼 코치처럼 깊숙하게 얘기는 하지 못하겠지만 정말 10,000명을 만나보자. 1만 시간은 없지. 모든 1만 시간을 하게 되면 익숙해진다. 잘할 수 있다잖아요. 그래서 1만 명을 만나면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스승을 만나서 내 인생에 뭐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프로가 될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해서 1만 명 만나자라고 했고 카운트를 하다 보니까 트레더조에서 만난 사람, 스타벅스 만난 사람 거의 1년도 전에 벌써 10,000명은 넘었더라고요.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을 갖고 가는 것도 목표성도 줘서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책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표현이 그 레이오프가 아닌 플레이오프였다. 한국말로 하자면 정리해고가 아닌 결승에 진출한 거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로서 쓰신 거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리해고가 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미국 친구한테 이제 문자로 보냈는데 그래서 I am one of the layoffs 이렇게 해야 될 거를 제가 오타가 난 거예요. 그래서 I am one of the 플레이오프스라고 된 거예요. 근데 플레이오프스는 프로야구 보면 예선 리그가 있고 예선 리그 상위들이 결승 리그에서 싸우잖아요. 챔피언을 위해서. 되돌아봤더니 나는 이제
결승 리그에 진출한 거군요. 나는 이제 챔피언을 향해서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것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래, I am one of the playoffs다. 결승 진출! 아, 오늘 긴 시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로이스님처럼 더 N잡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진짜요. 네네네. 네,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